이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게 되면 뇌경색을 유발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입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준현입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낙훈입니다. 경동맥 협착 최근에 건강검진으로 초음파 검사하시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동맥의 두께가 두꺼워졌어요, 또는 플라크가 보여요,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기 직전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경동맥 협착이 어떤 병인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수술이나 시술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동맥 협착이 어떤 병인지 알아야 될 텐데요. 교수님, 경동맥 협착이 어떤 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경동맥 협착은 경동맥 내부가 좁아지는 질환인데요. 대개 동맥경화증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인데, 경동맥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협착은 주로 콜레스테롤, 지방, 칼슘 등이 축적되어서 플라크라는 형태로 혈관벽에 쌓이면서 발생합니다. 플라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두꺼워지고 혈관 내부를 좁게 만드는데, 이는 혈류를 방해하게 됩니다. 플라크가 불안정하거나 점점 두꺼워지고 손상될 경우에는 그 조각이 떨어져 나가 혈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게 되면 뇌경색을 유발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협착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등이 있으며 중년 이상의 성인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경동맥 협착이 있으면 약물 치료는 당연히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듣기로는 수술이나 시술적인 치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수술로 확 뜯어내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환자분들 중에 어떤 경우에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경동맥 협착의 경우 협착이 50% 미만으로 경미하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협착이 50% 이상이거나 증상성 협착증, 뇌경색을 유발시키는 협착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증상성 협착이란 일과성 화열 발작 또는 미니 뇌졸중 혹은 뇌졸중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무증상성 협착이더라도 협착 정도가 70% 이상으로 심할 경우 예방적 치료로 수술이나 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환자의 나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 동반 질환의 유무, 협착 부위의 해부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의 환자나 전신마취가 필요한 위험한 환자의 경우 비침습적 시술을 하고요. 젊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환자는 내막 절제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결국 수술과 시술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됐으면 70% 이상 좁아지면 하고, 예를 들어 뇌졸중이 생겼다 그러면은 절반 이상 좁아지면 시술이나 수술을 권고받는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크게 혈관을 직접 들어가서 열어주는 내막 절제술은 어떤 치료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경동맥의 내막을 절개한 다음에 그 안에 쌓인 플라크를 제거해서 혈류를 개선하는 좀 다소 직접적인 수술적 치료입니다. 이 수술은 경동맥의 협착을 직접 제거하기 때문에 재협착의 위험이 낮고 장기적인 효과가 보증된 편입니다. 수술 과정에서는 목 부위를 절개하여서 협착된 경동맥을 노출시키고 혈관을 일시적으로 클램핑 한 후에 내막을 절개해서 플라크를 제거합니다. 이후 혈관을 봉합하고 혈류를 복구하게 되는데, 수술 중 뇌로의 혈류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잠재적인 뇌허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막 절제술은 중증 협착 환자나 시술 후에도 반복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권장됩니다. 하지만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해부학적 특성으로 수술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며 출혈, 뇌신경 손상, 감염 등의 합병증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말만 들어서는 수술이 이제 경동맥 스텐트보다도 콜레스테롤 덩어리 확 뜯어낼 수 있으니까 마음 같아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수술받은 입장에서는 큰 수술이고 전신마취를 하다 보니까 두려운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하는 시술은 어떤 치료인가요?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경동맥을 절개하지 않고 혈관 내에 스텐트를 삽입해서 협착 부분을 확장시켜주는 시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이나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을
장치를 통해 작은 카테터를 우선 삽입하고 이를 경동맥까지 이제 이동시켜서 좁아진 부분에 스텐트를 배치해서 혈관을 넓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풍선을 사용해서 혈관 확장술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스텐트는 경동맥 내에서 튜브 형태로 확장되어서 혈관벽을 지지해주고 플라크가 다시 튀어나오지 않게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술과 달리 스텐트 삽입술은 비침습적인 시술로서 국소 마취만으로도 가능해서 전신 마취에 부담이 있는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시술 시간도 내막 절제술에 비해 짧고 회복이 빨라 고령의 환자나 심혈관 질환으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하지만 스텐트 주변에 새로운 플라크가 쌓이거나 스텐트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협착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플라크가 떨어져서 혈류를 타고 이동하면서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시술 중에 뇌 보호 장치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술과 시술 모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누가 시술을 받고 누가 수술을 받게 되나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자마다 최적의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과 시술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동반 질환, 나이, 협착의 위치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전신 마취가 가능하고 고령이 아닌 환자에게 권장됩니다. 또한 협착이 내막 절제술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수술이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스텐트 시술은 고령의 환자, 기존의 심장질환이나 전신마취가 부담이 되는 환자, 혹은 해부학적으로 수술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협착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과거에 내막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스텐트 삽입술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 효과와 최소한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좋은 수술, 시술 같은데요.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러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물어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교수님, 두 치료 중에 어떤 거를 받은 게 더 좋은 걸까요? 두 치료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맥 내막 절제술과 스텐트 삽입술은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내막 절제술은 경동맥 협착을 직접 제거하기 때문에 재협착의 가능성이 낮고 장기적인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증상이 있는 중증 협착 환자에서 내막 절제술이 뇌졸중 예방 효과가 조금 더 좋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수술이므로 출혈, 감염, 뇌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에 반해 스텐트 삽입술은 수술과 비교해서 회복기간이 짧고 전신마취가 필요하지 않아 고령이나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특히 선호되며 수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환자에게도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크가 떨어져 나가면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어서 시술 중 뇌 보호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텐트가 혈관 내에 남아 있어서 재협착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두 치료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는 환자의 상태와 해부학적 특성 그리고 개별적인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서 뇌졸중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뇌졸중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